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, 매일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수학의 힘,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완전 강추는 아니지만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책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세계관. 그러니까 이 세계는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수학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수학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수학이 아름답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. 여튼 우리가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, 발전적이고 뭔가 좋은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. 그게 무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서 유출을 한다거나 자연의 패턴을 인식한다거나 또 어떤 대상에서 응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, 자, 그런 관점에서 가장 그 풍부한 원천이 되는 대상이 바로 수학의 세계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우리가 항상 사고를 할 때는 무에서 뭘 만들어야지,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공부하고 거기서 유추, 패턴, 응용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런 관점이라면 이 책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. 왜냐? 수학이라는 원천에서 우리 다양한 삶의 문제를 유추해내고 응용하고 약간은 무리수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고의 연습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찾아오는 소확행과 가끔 찾아오는 대확행. 자,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?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. 여기에 적용되는 개념은 이제 합성 곱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,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떠한 입력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소확행, 작은 행복이 입력이 오고, 그러면 그 입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시스템이 되겠죠.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응답을 내게 되는 거죠. 소확행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, 응답. 대확행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, 응답. 자, 어떻게 했어요? 응답의 초기값은 당연히 대확행이 훨씬 높겠죠. 그런데 이 응답은 초기에는 높은 값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0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. 대확행은 높은데 그래도 여튼 0으로 수렴이 되고, 근데 중요한 건 대확행이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. 가끔 찾아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서 그 주기로 봤을 때는 높은 초기값에도 불구하고 0으로 수렴되어 있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소확행은 자주 찾아오죠. 그러니까 작은 초기값을 보이지만 이게 자주 찾아오니까 전체적인 값은 0보다는 높은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수학적으로 본다면 가끔 찾아오는 대확행보다 자주 찾아오는 소확행이 더 낫다,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합성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값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,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대확행에 노력과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소확행을 반복하는 것이 더 낫다, 이런 결론을 얻어볼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면, 소확행이라는 거는 사실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소확행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확행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소확행이 될 수가 없죠. 하루끼는 잘 개어진 속옷을 보면서 소확행을 느꼈다고 하는데, 그것도 거기서 행복을 뽑아낼 수 있는 하루끼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외부에서 선물처럼 팡팡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확행처럼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고, 또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자, 한 끼의 식사 충분히 소확행이 될 수가 있죠. 그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우리 마누라가 몸이라도 팔아서 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. 백범일지에 보면 그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걸 생각하면 그 한 끼의 식사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고, 한 번의 목욕, 그 목욕을 한 번 할 수 있다면 남편이라도 팔 수 있겠다. 오랜 항해 생활을 하면서 씻지를 못하니까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
그런 이야기를 하는, 슬픈 열대에 보면 나오죠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번의 목욕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. 하룻밤의 따뜻함.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를 보면 그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길에 겨울에 산봉우리에서 얼어 죽을 뻔한 그런 체험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하룻밤의 따뜻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.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결국 소확행은 능력이고 대학행보다 소확행이 더 행복한 거니까 결론은 행복은 그걸 찾기 위한 능력이고 노력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운과 노력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일이 진행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운의 절대적인 결과다. 또 하나는 노력의 절대적인 결과다. 그러니까 진화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수렵 채집인으로 99% 이상의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렵이라는 거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하죠. 갑자기 쫓아가는데 막 사슴이 돌부리에 걸려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, 그리고 애써 잡았는데 사자무리가 와서 뭐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 상황의 힘이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렵은 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, 채집은 어떻습니까? 이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노력이죠.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활동하면 그 결과로 많은 걸 채집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이제 노력의 결과가 되는데, 지금도 보면 주변에 완고한 노력주의자들 있어요. 자신이 잘 된 걸 온전히 자신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지 못한 경우를 불운한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. 이런 완고한 노력주의자.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숙명적인 환경 결정론자. 그러니까 운이 태생부터 모든 걸 결정한다. 너무 숙명적이죠. 뭐 금수저, 흙수저, 오죽하면 이생망. 그러니까 태어난 운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인생 자체가 이번 생은 망했다. 이런 것들은 너무 숙명적인 환경 결정론자 또는 뭐 행운주의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수학에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확률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의 최종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의 논리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. 하지만 이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결과가 나아질 수 있는, 그러니까 결과가 나아진다고 뭐 100%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나아질 확률은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리가 아주 깔끔한 운과 노력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